2026년 새해 사업 계획으로 머릿속에 복잡하실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특별한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버팀목,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자료인데요. 맞아요. 펼쳐보면 숫자도 너무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이거 지레 겁먹기 쉽잖아요. 그렇죠. 정책 자금하면 왠지 서류도 막 복잡할 것 같고 절차도 까다로울 것 같고. 네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시중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내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다. 이거죠.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 이 자료들을 함께 넘겨보면서 사장님께 딱 맞는 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이 자료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하는 자신감 분명히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많은 혜택들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자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면 문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일단 소상공인이기만 하면 네. 그런데 문턱에서 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아니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같은 안 좋은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아, 신용기록이요? 네. 그리고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당연히 신청이 어렵고요. 업종 제한도 있군요. 자료 보니까 유흥주점이나 도박, 금융업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정책자금의 취지 자체가 건전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라서 일부 사행성이나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네 가지 세금 체납, 신용기록, 휴, 폐업, 제한 업종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님이라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신청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 온라인 신청, 심사, 약정 및 실행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정 어려우시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줄여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심사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직접 대출은 소진공이 직접 심사관이 돼서 사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꼼꼼히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아, 소진공이 직접. 반면에 대리대출은 소진공은 이분 우리 지원 대상 맞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만 찍어주고 실제 돈을 빌려줄지 말지는 시중은행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느냐, 은행이 심사하느냐의 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사가 끝나면 약정을 체결하고 드디어 자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금들, 이걸 어떻게 내게 맞게 고를 수 있을까요? 2026년 정책자금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꾸준히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한 든든 경영 지원. 두 번째는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 아, 위기 극복. 그리고 마지막은 더 큰 도약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성장 도약 지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사장님 세 분의 입장에서 어떤 자금이 최선일지 한번 찾아보죠. 그거 좋은데요. 그럼 첫 번째 사장님부터 만나보죠. 이제 막 창업해서 가게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인 이런 분들을 위한 든든 경영 지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네, 업력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리대출 방식이라서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카페 사장님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가라면 뭔가 더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라면 동일하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만약 장애인 기업이라면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연 2.0%, 고정금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와, 2.0% 고정금리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청년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거죠. 그렇군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말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자금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장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몇 년간 잘 운영해오던 식단인데 갑자기 주변 상권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장님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 그대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자금들이 모여 있어요. 만약 화재 같은 사회 재난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셨다면요. 네.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최대 1억 원까지 연 2.0% 고정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한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물론 그런 경우를 위한 자금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려요. 이건 정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본 게 바로 대환대출이에요. 아, 대환대출 중요하죠. 저금리로 갈아타세요라는 문구가 아주 강렬한데요. 요즘 고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현재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 예를 들어서 카드론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같은 걸 쓰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아, 이금융권 대출 같은. 네, 맞습니다. 이 비싼 이자를 연 4.5% 고정금리인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연 7% 이상을 4.5%로 바꿔준다니 조건이 아주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핵심 조건은 신용점수예요. 나이스 신용평가 점수 기준으로 919점 이하. 919점 이하. 네, 그러니까 신용도가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금융생활을 해오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와, 이건 정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봐야 할 정보네요. 그렇죠. 한도는 5천만 원이고 상환기간도 10년으로 길어서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위기 극복 카테고리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금이 있어요. 재도전 특별자금. 이름부터가 뭔가 뭉클한데요. 어떤 분들을 위한 건가요? 말 그대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패자부활전 지원자금입니다. 패자부활전. 네. 사업에 실패했지만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채무 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이건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는 직접 대출입니다. 이 자금을 설계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제도전 단계에 따라서 지원 한도가 달라지네요. 일반형, 희망형, 도약형. 이건 어떤 의미죠? 여기서 이 정책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죠. 그냥 재도전 하세요가 아니라 재도전의 각 단계에 맞춰서 지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아, 일반형은 7천만 원으로 시작하고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희망형으로 1억 원, 그리고 재창업 후에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 등 성장성을 보여주면 도약형으로 최대 2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줍니다. 와.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재도전의 전 과정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 같은 겁니다. 와, 정말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제도네요. 자, 그리고 위기 극복의 마지막 퍼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네. 신용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을 믿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솔직히 신용이 낮은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죠? 이건 어떤 마법인가요? 마법이라기보다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신용점수가 NCB 기준 839점 이하라 민간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소진공이 직접 최대 3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직접 대출이에요. 3천만 원까지? 그런데 이 자금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제도라는 당근이죠. 금리를 깎아준다고요? 네. 대출을 받고 1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고 그 사이에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오르면 약속을 잘 지켰다는 의미로 금리를 0.5%포인트나 깎아줍니다. 아, 정말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단순히 급한 불 끄라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신용을 회복해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서세요 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일종의 금융재활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극복 지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재기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까지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의욕이 넘치는 분이에요. 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최근에 큰 계약을 따내서 생산장을 늘려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책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장 기반 자금들이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의 특징은 한도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한도가 크다. 네. 사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같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스케일업을 돕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소공카 흑화 자금이랑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둘 다 운전 자금 2억, 시설 자금 10억 원으로 한도가 똑같네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상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소공인 특화 자금은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의 소공인,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진 기술자 사장님들을 위한 자금에 가깝고요. 아, 제조업.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은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려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자금 모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고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민간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으면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정책 자금을 매칭해 준다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민간에서 1억을 투자받으면 정부가 5억을 대출해 준다고요. 이건 거의 로또 같은데요. 진짜 속셈이 뭘까요? 바로 그 속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바로 민간의 안목을 믿겠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민간 투자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 투자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그 성장 가능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아, 정부는 그 검증된 유망 기업의 날개를 달아줘서 동네 가게 수준을 넘어 골목 벤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대신 시장의 평가를 믿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서 성장성을 인정받은 사장님들을 위한 상생성장 지원 자금도 있습니다. 플랫폼 MD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이미 검증받은 분들을 단계별로 지원해서 온라인 시장의 스타 플레이어로 키우는 프로그램이죠. 정말 상황별로 성장 단계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정보, 바로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2026년 상반기 접수 일정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이건 정말 중요하니 간략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은행이 심사하는 대리대출, 그러니까 일반 경영 안정자금 같은 것들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요. 분기별로요? 네, 1분기는 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2분기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이 열립니다. 오전 10시. 예,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니까 문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는 직접 대출은 다른가요? 네, 직접 대출은 자금 종류별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는 12일과 19일, 2월에는 2일과 9일처럼요. 아, 날짜가 정해져 있군요. 네, 제도전 특별자금이나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1월 12일부터,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자금마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려는 자금의 공고를 반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리대출은 분기별 땡 하면 시작, 직접 대출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신청.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혜택에 더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물론 있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금리 우대 조건 확인하기. 금리 우대요? 네, 제로페이 가맹점이거나 노란우산 공지에 가입하셨다면 금리를 최대 0.8%포인트까지 더 깎아줍니다. 1%대 금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와. 신청 전에 꼭 내가 해당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꿀팁은 뭔가요? 둘째, 서류 미리 챙기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신청이 시작되면 접속자가 몰려서 사이트가 느려질 수도 있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증명원 같은 기본 서류들을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 두셨다가 신청창이 열리면 바로 업로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요? 셋째,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주소가 ols.semas.or.ork인데요. 굳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비대면으로요? 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네, 사장님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기댈 수 있는 정책 하나쯤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도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번이나 정책자금 전문 상담이 가능한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번으로 전화하셔서 내선 1번을 누르시면 전문가와 바로 연결됩니다. 1357 그리고 1533-0100에 내선 1번.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이 2026년 사장님의 사업에 단순히 돈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사장님께 필요한 것은 자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